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2019년도 2차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CS 기반의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직과 기술직이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에 연구직 분야는 전문 연구요원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학 성적 제출은 필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2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행정보조 분야의 장애인 인턴 직원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지는 전남 나주시고요. 고졸 이상으로 전공과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도 업무직을 신규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 중 한 개 분야를 선택 지원할 수 있고요. 5급과 6급 공채 중 이 중복 지원은 가능은 하지만 필기시험 중복 응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로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고요. 해당 근무지에서 인턴 근무 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역 인재 지원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그리고 247코리아의 이화정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태 회장님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게 막 봄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바빠져요. 그래서 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도 바쁘긴 한데 또 새로운 투자 기회 내지는 또 우리 창업 지원 사업에 이제 저희가 심사나 평가 이런 것도 가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기술 혁신형 사업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거를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예비 창업자들 창업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아이템들 쭉 봤는데 근데 작년보다도 상당히 아이템들이 고도화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창업해서 과연 될까? 창업을 이런 아이템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템들을 보니까 이거 잘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창업해도 되겠다.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들 한번 힘을 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아마 금요일부터인가요? 그 여성 벤처기업 협회에서 여성 창업 거기 예비 창업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조금 제가 도움을 주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와서 우리 여성 창업들 지금 오늘 또 마침 또 여성 창업자가 오셨기 때문에 여성 창업은 어떤 아이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마침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부분 많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되고 인터넷을 통해야 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십시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개념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금융위원회 그 등록된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형, 즉 그 기업의 이제 주식 투자 형식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기부를 하는 형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워드형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미리 사거나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물건으로 보상해주거나 뭐 이런 서비스로 보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P2P하고 이제 엇갈려 있고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것들은 우리 그 스타트업이나 우리 벤처기업이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또 유망한 그 크라우드 펀딩에 그 뭐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횟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잘 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일부 업체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와디즈라는 업체로 많이 이제 편중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도 좀 힘을 내서 좀 이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47 코리아도 함께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247 코리아의 이화정 대표님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7일 안전하게 IoT 기반의 호신용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7일 내내 네, 여성을 항상. 지켜주는, 호신해주는. 네, 맞습니다. 오, 언제든지.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247이라 그래서 이사 업체인가? 네, 그런 얘기 많이 486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전화 많이 옵니다. 24/7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범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겪은 내용도 있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사고로 휠체어를 탔을 때 네. 좀 오랜 시간을 타고 있었을 때 뭐 남자들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어깨를 만진다든지 갑자기 오. 휠체어를 민다든지 어머.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네. 공격들을 받으면서 제가 안 되겠다. 네. 이제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휴대폰에다 전자충격기를 탈취시켜가지고 네. 자동 신고를 가능하게 할 수 네, 있는 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개인 아이디어가 지금 247 코리아가 네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직접 이렇게 좀 겪으셨을 때 특히나 좀 휠체어를 타는 물리적으로 조금 무력한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네. 불편한 상황들을 토대로 네, 이제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셔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이 247 코리아 SOS 플랫폼인데 이게 네네.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을 가능한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247 SOS 안전 플랫폼은요.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네. 전자충격기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오. 그리고 사용과 동시에 앱이 연동이 돼서 나의 위치와 영상이 촬영이 돼서 경찰이나 가족들에게 나의 위급함을 자동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2017년도에 휴대폰 케이스화가 출시가 되었고 이번에는 여기 지금 하이마트와 예. 그리고 아마존에 곧 출시될 이제 텐즈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휴대폰 케이스였다면 지금 네. 이렇게 누구나 더 구입이 가능할 수 있고 네. 소지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존의 전자충격기는 이렇게 커버가 없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들고 다니도 사고를 날 수도 있고 근데 안전하게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4년 차인데요. 네. 3년 차에는 이 제품으로 먼저 출시를 시켰고 오. 그 다음 모델로 이 텐즈까지 네. 출시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 호신기를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와 결합이 된 상품 아닌가요?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는 휴대폰 케이스에다가 탈부착 시킨 이유는 네.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으든 그러니까요. 저희가 손을 절대 네, 떼질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네, 네. 항상 휴대폰에 네. 탈부착 시키자. 그게 좀 더 편리한 거 아닌가요? 네, 많은 여성분들은 이걸 네.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네. 나는 휴대폰에 굳이 탈부착 시키고 싶지 않아라는 분들은 이제 이런 텐즈 부분을 네. 구입하고 좀 계십니다. 무겁다든지 뭐 네. 어떤 본인의 이유로 네, 이렇게 네. 좀 따로 또 들고 다니실 수도 있게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호신용품 한 번은 네, 뭐 사용을 하거나 좀 구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존에 있던 호신용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그때 엄청 큰 4cm, 5cm만한 전자충격기를 구입했었어요. 네. 아, 네. 그때 뭐 휠체어를 타고 또 무게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한 1kg는 아니었지만 네. 여성이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거운 그렇죠. 무게였어요.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그리고 내가 언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또 사용을 하냐. 예.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어. 휴대폰 케이스를 탑재를 시켰고 사용과 동시에 나의 네. 위급한 상황을 빨리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걸 그걸 초점을 두고 동시에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냥 그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서 빨리 퇴치를 해야겠다. 그 후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대비가 맞습니다. 안 되는데 네네. 신고가 딱 바로 동시에 되어 간다는 게 좀 신박한데요. 네, 여성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필요로 김종훈 회장님께서는 네. 아이디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일상적 안심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중에 아주 굉장히 메가 트렌드고 상당히 오랫동안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볼 땐 영원히 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내지는 취약한 여성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히 요즘 흉악해지고
또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뭐 신고가 되고 뭐 영상이 가는 것도 좋은데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제압이 안 되면 신고 가서 뭐 경찰 출동한 사이에 이미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완전히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이를테면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도망가게 예.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상대방 제압을 해서 기절시킨다든가 아니면 죽으면 안 되겠죠.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호신 프로그램이나 호신 아이템 중에서 그나마 247 제품이 내놓은 게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까운 그런 네. 제품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력이 전자 충격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위력을 높게 만들었고요. 네. 지금 그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그 테이저보다는 좀 네네. 낮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경찰청 허가를 소지할 때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뭐 시간에 따라서 뭐 10초든 그리고 뭐 부위에 따라서 그 갖는 피해나 네.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또 호신용품이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히 전기 충격 말고도 저는 예전에 그 페퍼 스프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사용했었고 네네. 또 그 경보음이 아주 크게 네. 일어나는 그런 알람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오늘 PD님이랑 얘기했는데 네네. 작동을 못 시키게끔 하셔가지고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경보기 아.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네. LED 여기 라이트가 나오고요. LED도 네. 이제 등산이나 낚시 갈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빛이 사용하시고 들어오네요. 네, 이제 위에는 전자 충격기인데 네. 일단 사용은 못할 것 같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없을 때 유용하게 보조 배터리로도? 보조 배터리 기능도 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2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좀 결합된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호신용품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은 좀 위험한 국가라든지 여행을 할 때 남성들도 굉장히 좀 이제는 필요한 용품들이잖아요. 지금 출시를 하신 지도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작년 10월 28일 날 그 부산의 롯데 강북점을 통해서 첫 출시를 했고요. 네. 2019년 올해 1월부터는 하이마트 그리고 오. 롯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좀 시장에서의 반응 같은 건 좀 어느 정도로 왔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 하이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도 이제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만졌을 때 네. 이제 바로 구매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을 해서 네. 먼저 오프라인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입도 같이 가게끔 해서 좀 점점 판매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2P로 봤을 때 주로 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 그 보통 딸을 가진 어머니나 아버님이 따님에게 선물을 그렇죠. 제일 많이 해주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여행 가실 때 어느 나라든 뭐 미국이든 안전한 뭐 프랑스든 가실 때 여행 가기 전에 여행템으로 일단 구입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 또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하셨고 또 네네. 피로움을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남자분도 많이 구입하시고 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 어. 분도 관심을 가져서 나 이거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따님한테 선물을 그 자리에서 오. 받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일단 노약자분도 예. 그렇고 장애인들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20대 여성들 많이 지금 구매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가족들한테 이제 좀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외 전시 참가 영상이 700만 뷰를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네. 뭐 CES 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그날 이제 테크 인사이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에서 저희를 취재를 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뭐 취재하고 뭐 그 다음 결과를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야. 어머, 그냥 자고 네. 일어났는데 100만이 된 거예요. 오. 그 다음 날 200만이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4일 하잖아요. 네. 그 다음 날까지 400만. 그 지속적으로 그 해서 700만이
돼서요. 아, 네. 그 거기에 있는 CES전에서 저희가 가장 핫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오. 공유 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와 댓글 수도 뭐 7만, 8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 분들이 거의 네. 다 공유를 하셨고 댓글을 많이 다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보다는 일단 해외 시장을 예. 공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를 네.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S라는 게 사실 이 가전제품들의 올림픽 같은 자리 글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반응이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BTS급 아닌가? 지금 네. 뭐 BTS 요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여성들만이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남성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PC방 사건 혹시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건장한 청년도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 보면 남성들도 이참에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상일 거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노약자들이 이게 갖고 있으면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보통 집들에 보면 무슨 뭐 그 보안 장치 설계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예. 스티커 붙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을 수도 있고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스티커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도둑들이 이 집은 보안 장치가 설치됐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을 들고 있으면 이게 등에다가 LED로 나 이런 제품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어떨까? 네. 예방 차원에서 네. 너 오면 나한테 오면 큰일 나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LED가 아니라 뭐 전자발찌의 반대네요. 그러면. 뭐 예. 사인을 좀 줘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방금 그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그 호신, 그다음에 이 취약한 여성들 내지는 어린이, 그다음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범죄로부터 이렇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이 제품뿐만 아니라도 상당히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네,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흉악해지고 횡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그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큰 게 아닌가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소리가 좀 더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막 그 무슨 폭탄 터진 줄 알게 네. 뭐 이 정도만 돼야 그래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극복하고 그냥 더 이렇게 흉폭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개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247 코리아 여러 가지 특허 또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독일의 세계 네. 발명대회에서 일단 특별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 국내에서는 여성 창업 경진대회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특허 청장님이 주신 표창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시작할 때 타깃을 전 세계로 잡아서 네. 일단 이 서비스를 국내 PCT 출원해서 지금 미국 3건, 일본, 그리고 인도,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 시장을 좀 더 나가고자 2016년도에 이제 출원을 했죠. 그리고 지금 2018년까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특허가 다 잘 되어서 네.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해외팔로 개척도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가면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시제품을 가지고 미국을 나간 상황이라 아이디어 너무 좋아했으나 실질적으로 경찰 미팅이나 그리고 정부 기관을 만났을 때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면 연락을 드려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릭선 경찰서장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최근에 우버 관련해서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호신 무기에 앱이 장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계속 느꼈으나 네, 네. 이제는 이거를 확장을 시켜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6월부터 이제 아마존에 출시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경찰들과 함께 앱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함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보다 좀 본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경영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잖아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특허 문제며 또 CES도 다녀오셔야 되지, 계속해서 새 제품도 개발하셔야 되지, 지금 회사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지금 5분 독수리 5 오용제 분이서. 5명이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요. 네. 네네. 가장- 독수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때 때마다 힘든 일도 많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좀 어드바이저가 좀 많이 좋았던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가장 큰 수학이라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스타트업들이 좀 서로 공유가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도움이 잘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개발자가 저희 이제 247 SOS 앱을 지속적으로 같이 봐주고 문제점을 파악해주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해서 좀 팀들이 5명이 있으나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드바이저의 친구들이 더 오. 많아서 좀 더 우리가 더 그래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장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힘들었다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는 이 제품이 필요성을 솔직히 사람들이 못 느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투자회사들도 그렇고 많은 봤을 때 저 제품이 지금은 필요하겠다 생각했지만 제가 당시 했을 때는 좀 처참한 반응이었습니다. 오. 과연 될까? 네. 정말 될까?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큰 제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현실이고 또 저는 이제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또 물론 투자자 인식도 그렇고요. 여성들이나 여성들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필요할까라는 인식 부족이 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제일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금형부터 사출 이 과정들이 뭐 3-4번 그렇죠. 거치게 되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좋은 뭐 투자자분들이 직접 다 놔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만들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빨리 발생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너네 아직도 만들고 있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째도 매출 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IoT 기반의 제품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네, 계속해서 네, 그런 압박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이제 정말 아마존 출시며 뭐 또 하이마트며 이제는 그래도 좀 꽃길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팀원 5분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확장하고 싶은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저희는 미국 테이저가 저희의 롤 모델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나 국방 쪽에서 테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테이저의 문제점이 뉴스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테이저와 동급 맞는 이제 무선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저가 유선으로 그렇죠. 해서 네. 맞지 않으면 사용도 되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요. 비싸죠. 또한 이게 또 수입 제품입니다. 비싸요. 예. 국내에서 왜 이런 제조를 못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전자충격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지와 동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개발해서 세계적인 국방과 경찰에게도 납품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아까 뭐 투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곳에 도움을 또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지원을 또 받고 계시는지요? 네, 솔직히 저희가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을 때 경기 창조시센터가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센터장님을 만나게 돼서 좀 저희가 엄청나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KIC. 경기 창조시센터 센터장님을 뵙고 거기서? 네, 예. 거기서 뵙고 솔직히 저희는 IoT 기반이었지만 또 저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걸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열심히 5분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네. 인사를 드리고 오. 그곳에서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KT 회장님과 CS랑 그리고 MWC 그리고 ITU까지 KT와 함께 오래 다니면서 뭐 이렇게 버라이즌 CEO 분과 또 에릭슨 LG 그 CEO 분들 많은 이제 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히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또 직접 경험을 네.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네. 자 우리가 글로벌로 가자 네. 나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고 정말 나도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관심 있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247 코리아만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들어볼까요? 네, 강점이라면 기존의 호신용품들은 많습니다. 전자충격기도 많고요. 뭐 페이퍼 스프레이, 그다음에 경보기 이런 제품이 많은데 저희는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판매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청각 장애인 분들과 이제 함께 저희 247 SOS 서비스를 교육도 하고요. 또 이런 SOS 전자충격기를 후원 협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예. 그런 수익만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가치를 같이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47 코리아와 함께했는데요. 김종태 회장님의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47 코리아를 제가 한 4, 5년 전에 처음 만났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투자 검토 저희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게 과연 시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과연 얼마나 성장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고 더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게 과연 국내 실정에 맞냐. 이를테면 그 당시 그 휴대폰 케이스에서 2만 볼트라고 제가 맞나요? 2만 볼트. 그러니까 한꺼번에 2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서 사람을 기절시키는데 과연 이거를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범죄자가 아닌 사람한테 잘못 쏘거나 이랬을 때 그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안에서 있으면 더 어려웠을 건데 그나 물론 이제 고생하고 많이 힘들었던 거 알겠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갔던 게 예. 훨씬 더 빨리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정말 한국에서는 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47 코리아의 장점은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아니면 이게 답이 없어요. 뭐 누가 오면 뭐 신고를 하면 누가 오고 이건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런 그 일상적 안심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그 아이템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호신용품 중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로 일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공략을 한번 나름대로, 물론 아마존 통해서 이제 하면 전체적으로 막 그게 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는 지금 그 특허하고 이게 그 기술적인 보호 장치가 장벽이 돼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또 요즘 후발 국가에서 이 카피 제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투자의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7 코리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사회적 약자를 일단 계속적으로 지키자는 게 저희 컨셉인데, 그것을 저희 247 SOS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일단 미국 아마존 시장으로 인도, 올해까지 이제 인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요. 미국과 인도, 그다음에 그 외 나라로 진출해서 세계 여성들과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247 안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7 코리아의 활약을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이화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